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그날의 사건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엄마의 억울함이 그냥 묻힐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에 아이는 없어요. 저희는 한 마을에서 알고 지내며 살아왔어요.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가끔 마을 행사 있을 때 어쩌다가 마주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음식 드실 수 있게 서빙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손이 좀 모자라 땀 흘리고 있을 때 저를 보며 웃으면서 다가와 도와주었고 그때 처음으로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한가할 때쯤 한쪽에서 같이 막걸리에 음식 먹으며 농담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때의 계기로 인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희 남편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렸을 때 시모의 반응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동네뿐이라고 해서 재산이 비슷하진 않잖아요. 동네 사람들 중에 잘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못 사는 축에 속해 있었고 시댁은 잘 사는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좀 있으셨어요. 비슷한 집안끼리 살아야 힘들지 않다며 반대하시는 듯 했지만 시아버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시모의 불만은 더 이상 표출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들처럼 소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의 경우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내신 분들이었고 시댁 집안은 저희 동네에 이사 온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워낙 남성적인 성격에 리더십이 강해서 사람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부침성도 좋아서 동네 분들과 평소에도 어울려 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부모님이 동네 이장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을 휘두를 정도의 자리매김을 하셨네요. 그에 반해 저희 부모님은 증조 할아버지 밑에서 고물상을 함께 운영하시다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엄마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매일 허리 굽혀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 허리가 굳어지면서 꼽주병에 걸리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언제나 그렇듯 제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매일같이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허리 숙여 일을 하셨고 그런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일찍이 취업에 뛰어들어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빚도 있는 상태라 하루를 궁핍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증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고물상을 혼자 운영하시다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드셨는지 처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고물상 일을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거의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 일찍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었지만 힘들게 살아온 세월에 때 묻은 곳이어서 그런지 쉽게 그만두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엄마도 몸에 한계가 왔는지 결국 처분하셨고 처분한 재산으로 남은 인생 좋지 않은 몸으로 하루하루 요양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의 몸 상태에 대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오랜 세월 천천히 진행되어 오면서 발생된 병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이키기에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허리 굽은 채로 지내시면서 하시던 일을 안 하셔서 그런지 온몸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셨고 집에서만 쉬는 게 답답하셨는지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도 받으며 지내다가 시부모님과도 알고 지내게 되었어요. 저보다 먼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때는 그냥저냥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지만 저와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모는 불만을 내비쳤지만 아버님께서 다 큰 자식들의 선택에 너무 개입하지 말라며
서로 행복하게 살기만 바래주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아버님이 뒤에서 밀어준 덕분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평소 내색은 안 하지만 둘이 있을 때 시모의 인성이 나왔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뼈를 때릴 정도로 가슴 아팠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너희도 동네 행사에 참석 안 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저번 주에 어버이날 기념 공연했었을 때 음식 준비랑 선물 포장 때문에 봉사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안 온 거야? 노래 자랑하는데 매년 참석한 우리 아들이 그날 없어서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알아?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상황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도저히 너 행동이 나는 못마땅하구나.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전화기에 부재중이 있었을 텐데 왜 안 한 거지? 나 무시하는 거야? 행사 전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수술 받으셔야 해서 그날은 참석을 못한다고요. 남편이 옆에서 필요한 일들 도와주면서 정신이 없다 보니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래도 남편이 따로 전화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겸사겸사 어머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아버님께 전화 드렸어요. 어머님께 한 10통은 전화 드린 것 같았는데 모르셨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전화 오나 안 오나 핸드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뇨. 남편이 옆에 있을 때 같이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걸요? 아버님한테도 물어보세요.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요. 나이 누나랑 비슷하면서 허리는 저 모양이어가지고 내가 속 터져 죽겠다 아주.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데 남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안 써돈이라고 창피해서 말도 못해. 요즘 내가 쪽팔려서 피해 다니는 거 아니? 집에 좀 처박혀 있으라 해라. 수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기어 나와서는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긴 한 거야? 수술 결과를 알려줘야 할 거 아냐? 일단 수술 결과는 좋게 해결됐어요. 꾸준하게 재활치료 받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상인처럼 될 순 없대요. 통증은 예전보다 가라앉을 거라고 하는데 경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시모는 저를 보며 눈을 흘기셨어요. 그리고 한 소리 더 하시려고 하던 찰나 때마침 아버님과 남편이 외출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어머님은 표정 관리가 안 되셨는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자상하고 온순해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은 뭔가 그리 불만이 많으신 건지 저런 모습을 보니 한숨만 나왔어요. 저희는 일 때문에 시내권에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그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은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셔서 방이 몇 개 여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신축이었고 저희 부부가 살기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함께 지내는 게 아무래도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이나 아니면 가끔 주말에 쉬는 정도로만 보냈었는데 그런 점들이 너무 불편하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이 모르게 지속적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신했을 때 유산까지 하게 되는 불행한 일도 있었어요. 초기에 착상이 되지 않아 자연유산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라며 최대한 안정을 취하길 권했지만 살면서 회사 일도 힘든데 시어머니의 불만까지 받아주려니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그동안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동안 조용하셨다가 기회를 봐서 더 심하게 화를 내니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어머님 비위 맞추며 큰소리 듣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오다 보니 서로 어느 정도 성격도 알게 되었고
감정 상하지 않을 만큼 서로 조심하며 지내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인성을 보게 되었고 엄마를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주말에 회관에서 돼지고기 파티가 열렸는데 벌써 술을 많이 드신 상태였어요. 남편이 회사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2시간쯤 늦은 상황이었고 주차를 하고 회관 마당에서 노인분들이 저희를 반겨주길래 인사를 하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엄마가 시모와 함께 걸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시모의 성격상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걷기 힘든 엄마를 부축해서 천천히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주민분들은 시모가 저희 엄마를 정말 잘 챙겨준다며 시모의 인성을 좋게 보고 있었고 저는 급하게 엄마한테 달려가 제가 대신 부축해 드리려 하는데 그 짧은 순간 제 2눈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내려오면서 시모가 저희 엄마의 발을 걸면서 손으로 등을 밀었고 땅만 보며 쳐다보고 내려오던 엄마는 그대로 얼굴을 땅바닥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자 시모는 놀라운 표정을 하며 급하게 저희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냐며 남편을 빨리 오라고 손짓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고통스러운지 얼굴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앞에 턱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셨나 보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겠다. 코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네. 이를 어쩌면 좋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2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 발을 걸면서 등을 밀었잖아요. 제가 2눈으로 분명히 봤다고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 시어머니가 지금 엄마 발 걸었잖아. 뭐라는 거야? 내가 왜 쓸데없이 안 쓰던 발을 걸어 넘어뜨리겠니? 얘 봐라. 생사람 잡고 있네.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동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어? 하늘에 맹세코 나는 그런 몹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회관이 바로 앞인데 내가 그러겠어? 왜요? 저희 엄마가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고기 먹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장애인이라서요? 아니면 저에 대한 불만을 저희 엄마한테 푸른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병원 가서 문제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겠어요. 아시겠어요?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은 정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며느리가 시애미 잡으려 한다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난리가 나기 시작하자 동네 분들은 되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좋은 마음으로 부축해줬는데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다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고 엄마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급하게 남편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엄마는 치료를 받았고 충격적이게도 코뼈가 골절이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거기에다가 워낙 시골길이 비포장으로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도 상처가 나게 되었고 5바늘을 꿰매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며 진짜 자기 엄마가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분명 저는 2눈으로 똑바로 봤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오해한 거 아니냐며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봤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애매하게 자기를 붙잡으려다가 넘어진 건지 밀어서 넘어진 건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꺼냈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본 건 사돈의 발이 내 발 앞에 있었다는 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땅만 쳐다보고 걷다 보니까 내 발 앞으로 사돈의 발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실수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그건 나도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좀 전에 내가 누워있는데 집에까지 찾아와 회관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저녁 먹는데 같이 먹자며 나를 일으켜 주더라고. 허리가 쑤셔 계속해서 누워만 있었거든. 몸이 불편하다 보니 아침 점심도 안 먹고 있었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그래서 부축받으며 천천히 회관으로 내려가고 있었단다. 그러니 내가 사돈의 행동이 일부러 그랬다고 하기에도 애매하잖아.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실수일지도 모르니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이 문제를 더 키워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잘못 본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 대해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증거도 없고 엄마도 이를 더 키우지 말라며 제 손을 잡고 진정하라고 하길래 한숨만 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시부모님이 병원으로 찾아오셨고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몸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얼굴 표정은 엄청 걱정스럽게 쳐다보셨고 엄마의 손을 잡으면서 자기가 괜히 데리고 나온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를 상당히 안 좋게 보셔놓고 갑자기 잘해주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 하려다 사고가 난 걸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며칠은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볼 일이 또 있는지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도 1시간 정도 남편과 엄마 옆에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도 먹지 못해 집에서 라면 끓여 남편과 끼니를 때우고 그제서야 진정된 마음으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는 다시 집에서 요양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가 다치고 나서부터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혼자 따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요양원에서 지내는 게 속편할 것 같다고 판단돼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한평생 저를 위해 살아와준 엄마를 늙었으니 요양원에 맡긴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남편에게 말하면 분명 시모가 가만히 있을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어. 그렇다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 함께 지내시는 것도 불편하실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나도 장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할 테고 그럼 당신이랑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분명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지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서로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장모님이 요양원 가시는 걸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우리가 돌봐드리지 못하니까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분명 장모님도 요양원에서 보살핌 받으며 지내는 걸 더 원하실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남편의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분명 함께 지내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주말에 엄마 집으로 찾아와 요양원에 대해 신중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다행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하시는 게 제일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나왔는데 한 동네에 살다 보니 저희 집에만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뭐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말도 없이 찾아와서 시모는 당황했는지 무슨 일인지 물어봤고 남편은 저희 엄마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 문제를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럼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 너희들이 충당하는 거니? 요즘 시설 좋은 곳은 돈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요양원에서 왕놀이 하려는 거야? 나도 늙으면 자식들한테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는 말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집 놔두고 무슨 요양원이야? 집에서 지내다가 세상 떠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자식 등골이나 빼먹으려 하는지.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양원 비용은 제가 지불할 거니까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어머님은 한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다 돌아가게 될 날이 온다고요. 이번에는 엄마가 말이 좀 심하긴 하셨어요. 제 아내의 어머니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제 이미지까지 깎아내리는 거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은 차라리 속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충분히 상의한 내용이고 생활하는데 문제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요. 시모는 아들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신경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도 끝도 없는 시모의 불만이 너무 싫었습니다. 괜히 온 것 같아 저 먼저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현관을 나섰고 남편도 제 눈치를 살피더니 따라 나섰어요. 집으로 오는 동안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한숨만 쉬고 있었네요. 인생을 달리 살았던 사람과 결혼하고 함께 살다 보니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서로 맞춰가며 상처되지 않게 조심히 알아가면 되는데 얼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당신이 하는 일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가지 않을래?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엄마도 요양원에 모시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있는데 마을 행사 굳이 안아줘도 되잖아. 알아서 잘들 하는데 어머님의 한마디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이러다 당신이랑 나와의 사이에도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런 걸 원하지는 않잖아? 그야 당연하지.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당신이 우리 엄마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 말 꺼냄과 동시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 날걸? 나도 가족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내가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볼게. 아버지는 우리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해주시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못할 거야. 납득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남편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편도 그렇게 사는 게 많이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버님과 따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저희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저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걸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 문제에 대해 어머님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버님과 대화한 그날 저녁 바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며 주변에 있어주길 원하셨어요. 남편도 듣다 못해 힘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결국 예상한 대로 침착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기는커녕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를 만들 정도로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오열을 하시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와 하나뿐인 아들과 찢어놓으려 한다고 저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하셨고 아버님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희를 돌려보냈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상황은 종료시켰습니다. 한동안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지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찾아가도 입을 꾹 닫은 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어느새 동네에서 제일 큰 행사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동네 주민분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하는 날이었고 이 행사는 어머님의 진두지휘 아래 움직였어요. 워낙 빠릿빠릿한 성격이셔서 김장 총괄 책임자를 맡고 계셨거든요. 이 행사는 저희도 의무로 참석을 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가서 일손 도와드렸습니다. 하루에 모든 걸 끝낼 수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첫날은 대추를 다듬고 버리는데 시간을 전부 다 쏟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전부 붙어서 했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끝이 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준비된 속 재료를 김치에 버무리는 날이라 도착하니 한쪽에서는 고기를 삶고 계셨고 한쪽에서는 모두가 붙어서 완성된 김치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 쪽은 차로 이동을 해야 돼서 남편이 그쪽으로 붙어서 일손을 도왔고 저는 김치속을 채우고 있는데 멀리에서 시모가 엄마를 데려오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때의 일이 또다시 발생이 될까봐 급하게 달려갔어요. 저희 집과 가까운 주변 요양원이 자리가 모두 꽉 차 있는 상태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기다려야 했었는데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시모가 저희 엄마가 쉬는 꼴을 못 보는지 데리고 나왔고 괜히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자 엄마는 김치 속 재료를 채우는데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녁도 먹어야 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뭐해? 좀 움직였다가 먹어야 음식 맛도 좋은 거지. 안 그래요, 사돈? 몸도 좋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음식이야 제가 갖다 드리면 될 문제인데 어머님 하시는 일이나 신경 쓰시면 되지. 왜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저희 엄마가 집에서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가 봐요. 다 너희 엄마 걱정해서 하는 건데 왜 불만을 갖고 그러니? 바깥 공기도 쐬면서 같이 저녁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도 주민분들이 벌써 저희 엄마 김치랑 고기 준비해 주셨어요. 아직 코뼈도 다 낫지 않았으니까 들어가도 되잖아요. 무슨 소리니? 사돈 먹을 김치만 만들어서 들어가면 끝이야? 사람 한 명이 아쉬울 이때에 고생 좀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온 김에 김장 만폭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입 놀리고 있을 시간에 벌써 김치 10포기는 버무렸겠다.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자 엄마는 제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엄마도 묵묵히 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모두가 붙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잠시 화장실이 급한 건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는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시간 없다고 재촉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엄마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말았어요. 트럭에 쌓아두었던 김장김치가 박스에 담겨 있었는데 우르르 쏟아져 있는 상태였고 엄마는 그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아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엄마한테 달려가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급하게 119를 불렀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천천히 앞으로 다가오더니 단단하게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풀리면서 박스가 쏟아진 것 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확인하지 못해 시어머니를 째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상태라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고 뒤이어 엄마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주민분들은 저를 위로해 주면서
단순 사고였다고 씁쓸해 하셨지만 트럭 위에 있던 박스들은 분명 누군가 밀은 것처럼 놓인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어서 병실에 앉아 엄마가 깨어나길 기다렸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시모의 문자였고 내용을 읽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모는 수육에 김치를 얹어 자신이 맛있게 먹는 포즈를 취한 사진을 전송했고 올해는 김장김치가 너무나 맛있게 잘 됐다며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는 문자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김장을 도우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행동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다녀온 남편에게 시모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자마자 엄청 화가 난 듯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밖에 나가 소리치며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통화가 끝이 나고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확실하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타박상 정도로 끝이 난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당분간 저희와 함께 지내자고 남편과 상의 후 결정하게 되었고 김장날 이후 시모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연락 오는 거 받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도중 요양원에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연락에 엄마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었고 남편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오길래 받아보니 엄마 집에 수도를 점검하고 있는 검침원이었어요. 엄마 집에 우편물을 하나 놓고 갈 테니 나중에 확인해 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떤 내용물인지 말을 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들려 우편물을 가지고 돌아왔고 봉투를 열어보니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엄청난 영상 2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건 얼마 전 시모가 엄마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영상이었고 또 하나는 김장날 시모가 트럭 뒤에서 끈을 풀어 박스를 밀어버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하나가 있길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수도 검침을 하려고 킥보드를 세워두었는데 달려있던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혀 있었다며 며칠 전 퇴근하다가 킥보드를 트럭이 밟고 지나가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영상을 확인하면서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엄청난 증거물이었고 하늘은 시모의 악행을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도중 달력을 보니 시모의 생신날이 적혀 있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풀어버리고 싶은 영상을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를 갈며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고 시모의 생신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지 난감해하고 있길래 제가 먼저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란 듯 보였지만 눈치를 보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생신날이라고 주민분들 전부 모여서 한바탕 잔치가 열려 있는데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기분 좋은 날인 만큼 조용히 있다가 하라며 사람들과 하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를 보며 친정 엄마의 안부를 물으셨고 한쪽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때를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동네 분들이 노래를 시키려 하더라고요. 저에게 모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놓치기 싫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있던 영상을 틀어 시어머니의 만행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동네 분들이 뭔지 몰라 충격적인 영상을 재차 확인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시모가 궁금했는지 동네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놀랐는지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이 담긴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순식간에 시모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의 행동에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결국 시모는 혈압이 오르면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시모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물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시모의 행동이 저희 엄마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온 문제로 커지게 되면서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악행이 아버님한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혼을 하게 되셨고, 아버님은 그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시모에게 물어보니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꼴보기 싫었다고 하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시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날의 억울함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징역을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남편도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건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네요. 밖에 나와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뉘우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징역살이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네요. 위로라도 받는다면 괜찮아질까요? 앞으로 살면서 저희 가족에게 좋은 날만 펼쳐진다면 점점 그날의 사건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질까요?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